네. 자, 2022년도 연고대 편입생물 커리큘럼입니다. 저는 서동진이고요. 자, 연고대 커리큘럼은 일단 콘텐츠를 보면 첫 번째, 자, 이론 정리를 좀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기출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모의고사까지 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월에서 2월은 자, 기본 이론을 좀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은 심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물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한번 흩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문계 나오고 생물을 접해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생물을 했는데 대학 와서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 생물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초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 접했다라고 해서 어렵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이라 기초 이론이라고 해도 사실상은 내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이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진도를 진행을 하다가 보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시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은 연고대 편입을 하는 수험생들한테는 상식이 되는 거예요. 상식. 그러니까 뭐 변별력을 갖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아, 기본기 닿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본 이론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월에서부터 자, 4월, 5월에서부터 6월, 7월에서부터 8월이 필수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필수 이론 1, 2, 3이 들어갑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론을 보통 3월에서부터 6월까지 4개월로 보통 이제 맞췄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론 자체가 좀 부족하면 기본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춧돌을 잘 쌓아놔야지 튼튼하게 기둥도 잘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석가래 같은 것도 잘 올려서 지붕까지 완성된 집이 형성이 될 텐데 주춧돌이 흔들려 버리니까 계속 문항을 푸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론을 6개월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3월달, 4월달에는 세포생물학 위주로, 자, 그 다음에 5, 6월에는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월, 8월에는 동물생리학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필수 이론을 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론을 다 완성을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 8월 달에는 필수 이론 3을 하면서 뭐가 들어가냐면 방학이다 보니까 원벌 문제풀이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단원별 문제풀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1월 달에 여기 저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했던 뭐다? 세포생물학, 그 다음에 물질대사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학, 분자생물학을 요 단원별 문제풀이 7월 달 이제 7월 달 정도는 이제 그걸 풀겠죠. 그러면 7, 8월 달에 동물생리학 문제가 막 나가면 예, 요게 이제 8월
후반부터는 이제 동물 생리학 문제가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하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을 할 수 있게 7월, 8월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는 자, 뭐가 진행이 되냐면 식물 생태 분류 진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식생분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식물 생태 분류 진화가 의외로 비중이 갑자기 높을 때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비중 없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식생분진 공부 안 했으면 거의 다 탈락입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식생분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제 생각에는 뭐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식물 생태 분류 진화도 꼭 좀 힘들지만 이거 어렵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양도 엄청 많고요. 하지만 식생분진을 수강을 하게 되면 아주 꼭 시험 문제 날 수 있는 것들만 딱 추려서 이론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생태 분류 진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파트에서는 생화학 파트가 됩니다. 이거는 생화학 파트는 또 달라요. 자, 생화학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구 카도 만약에 그 연세대예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한 3문제 정도가 생화학 분야에서 날 가능성 났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생화학을 냅니다. 근데 이 생화학 문제가 캠벨 생물이라고 하는 바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걸 내게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화학을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에서 2달, 8번 정도 하거든요. 요거 수강하면 변별력 짱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나만 맞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생화학에서 결정이 돼요. 연고대를 시험 보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보러 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다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하고 합격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변별력, 남들은 틀리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생화학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생화학 같은 경우도 제대로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생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파트가 뭐냐면 기출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자, 학교별 기출이야. 연세대 따로, 고려대 따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고려대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에요. 단답형도 있고요. 이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이제 약간 서술식 또는 단답형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 기출 문제입니다. 고려대 기출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세포 간의 물질 이동이 어떻게 하느냐, 뭐 엑소사이토시스로 하냐, 아니면 뭐 확산으로 하냐, 아니면 갭정전을 통해서 이동을 하냐, 이런 것들을 써주게 되는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선천성 면역계에서 토올라이크 수용체. 그래서 이제 토올라이크 수용체가 TLR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TLR4라고 하는 것은 세균을 리포폴리사칼라이드. 자, 세포 벽 성분을 인식해서 공격하는 거고, 뭐 TLR 5 같은 경우는 이제 폰모, 세균 폰모를 인식해서 우리가 얘가 세균이구나. 그래서 이제 때려잡는 그런 면역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는 형태가 고려대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연세대 기출문제는 이렇게 객관식이에요. 오지선다형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단답형 문제가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화합물 중 구조상 ATP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건 뭐 핵산이나 마찬가지겠죠. 내부 공생설을 구체적 뭐 내부 공생 세균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진핵 세포가 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중막 구조라든가 환형 DNA라든가 70S 리보존 뭐 이런 것들을 쭉 서술해서 쓰게 되는 문제가 연세대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는 기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월에서 12월 중간 정도요. 왜냐면 시험이 보통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모의고사다라고 보면 되겠죠. 최종 모의고사 또 직전, 그러니까 뭐 이제 바로 작년 뭐 기출 문제 같은 경우도 자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봐서 점수 좀 매기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떤 단원이 약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는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을 어떻게 내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해서 해결을 하는 시기가 11월,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공부 방법인데요. 편입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일단 생물화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점수가 되게 중요한데 영어 점수를 내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영어 점수를 커트라인 요것만 넘겨도 되는 학교도 있어요. 자, 하지만 면접이거나 아니면 서류를 낼 때 영어가 대단히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어 점수를 많이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탭스만 받았었는데 작년부터 토익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토익으로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많이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들어가면 영어 점수 얼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영어 점수가 낮다라고 하면 보통은 그 학사 같은 경우는 면접을 봐요. 일반은 면접을 안 보는데 그래서 면접 볼 때 영어 점수 물어보고 영어 점수 낮으면 면접 점수 그냥 꽝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영어 잘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하고 이러는데 너 공인영어 점수 그렇게 낮으면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벌써 기가 확 죽죠. 그래서 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학습 계획 잘 잡으셔서 자신감 있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 계획을 안 잡아놓으면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계속 밀려요. 그럼 이제 막판에 와서 몰리게 되면 다 공부도 못한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가요. 그러면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습 계획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핵심 노트 같은 거 잘 작성을 해놓고 마지막 이제 한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는 노트 잘 활용을 해서 노트만 보고 빨리빨리 암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특히 판서를 잘 해주거든요. 전부 그림도 다 그리고 예쁘게 글씨도 다 써서 여러 번 판서 잘 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노트 잘 자기가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점 같은 거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별표 해놓고 다시 확인하고 질문하고 보완해서 완벽하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 점검 해야 되겠죠. 내가 어느 정도 했구나, 뭐가 약하구나, 식생문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일 때까지 이제 계획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정리를 하고 수면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공부량은 얼마 정도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최종으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을 해서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은 어렵습니다. 2대1 이런 건 없잖아요. 보통 10대1 넘어가고 이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내가 합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잘 준비하고 긴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트랜스퍼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학교를 한번 바꿔봅시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